자, 반갑습니다. 동아리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계약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말고 다음 동아리부터는 만나서 동아리 활동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과 조금 다른 주제로 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그래도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복습 겸 해서 선생님이 이제 하나의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지금 띄워놨죠? 자, 우유 배달학과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어떤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우유 배달학과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 예전부터 우유 배달학과가 있느니 없느니 싸우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자, 여러분도 궁금하면 한번 찾아봐요. 근데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우유 배달학과 가는데 내신 4등급이어도 우유 배달학과로 학종 넣으면 합격률 높나요? 우유 배달학과 전망이 어떤가요? 서울우유 취직되나요? 장남 댓글 사절합니다. 엄청 진지한 질문이 있어서 선생님과 이제 여러분도 한번 지난 시간 복습 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거는 우유 배달학과를 가려면 우유 관련 동아리 활동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우유 배달과 관련된 역량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 두 번째가 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또 두 친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구미여고 친구 두 친구를 데려왔어요. 자, 여러분들의 체육복을 입고 있네요. 첫 번째 A 친구입니다. 저는 우유를 사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모유와 분유를 생략한 채 바로 우유를 먹었으며 우유 사랑에 힘입어 고3인 현재는 하루 2리터의 우유를 먹을 만큼 우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습니다. 저희 우유사랑 동아리에서는 매주 눈 가리고 우유 먹기 활동을 통하여 우유 회사 구분 연습을 통하여, 말이 좀 이상한데, 우유 먹기 활동과 우유 회사 구분 연습을 해서 지금은 한 방울만 먹어보더라도 이 우유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A친구가 있고요. 두 번째 B친구는 저는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던 중 최단거리를 찾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확률과 통계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최단 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다양한 상황을 창작하고 이에 대한 최단거리를 찾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제가 우유 배달학과에 진학하여 우유를 효율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구구절절 이렇게 저렇게 얘기 안 해도 B친구가 A친구보다는 훨씬 우유 배달학과에서 우유 배달학과에 진학하기에 더 적합하구나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겠죠. A친구는 어떤 역량을 보여줬냐면 우유에 대한 사랑과 관심. 자, 이 부분은 쌤이 가장 주의하자고 했어요. 그 학과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필요하지만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량이 우유를 먹는 능력은 최고다. 그리고 우유를 맛보고 우유 회사를 가리는 역량도 가지고 있다. 이런 역량이 우유 배달학과와는 큰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 동아리인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자, 두 번째. 확률과 통계 시간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확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했죠. 수업 시간에 호기심, 그걸 해결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그리고 최단 거리를 찾는 활동을 통해서 우유 배달학과에서 필요한 것이 사실 우유를 배달하는데 어떻게 짧은 거리를 찾을 것이냐, 또 어떻게 편성을 해야지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역량이겠죠. 그래서 우유 동아리는 아니지만 확률과 통계 동아리를 통해서 우유 배달학과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떤 동아리냐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A친구, 우유 배달학과보다는 우유 먹방학과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우유를 2리터를 2초 만에 먹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그래서 우유 동아리는 아니지만 저런 역량을 바탕으로 우유 배달학과에 적합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한 부분을 또 선생님이 발췌를 해왔는데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동아리 활동만이 우수한 평가를 받나요? 대학의 전공과 고교 생활의 동아리를 100%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학 전공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사실 우린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과목들을 공부를 하는 거고. 자, 전공과 관련된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좀 더 폭넓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제일 여러분과 선생님이 가장 안 되는 게 폭넓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 생명과학과니까 생명과학 동아리. 그게 아니라 또 기계공학과니까 기계 동아리. 그게 아니라 그 학과를 가기 위한 역량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동아리에서 또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나는 방송부에서 막 공학에 대한 촬영 또 공학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해서 방송으로 편집했다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이 보고자 하는 전공 적합성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가. 전공과 반드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여기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꼭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를 좀 선정을 했어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사례를 한번 볼 건데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더라도 활동 내용에 따라서 합불이 달라지는 사례를 먼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은 학과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달라졌던 부분 또 그 다음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경험 이런 것들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어요. 자, 선생님 반 친구들 이야기예요. 사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최종 결과는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두 친구인데 기계공학과를 지원했는데 한번 봅시다. A 친구는 내신 2.7등급, 수학하고 물리는 1등급대. 그러니까 1등급이 훨씬 많았어요. 2등급보다는. 그 다음에 3년 내내 과학 동아리 했고 이 친구는 진로 희망사항은 계속 기계공학자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친구를 보니까 똑같아요. 내신 2.78. 이걸 보고 쌤 얘가 좀 낫잖아요 하는 친구는 없겠죠. 이제 거의 내신은 똑같고요. 수학 물리도 비슷합니다. 과학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자, 여기 선생님이 팁을 하나 주면 같은 과학 동아리에요. 두 친구가 3년 내내. 심지어는 두 친구가 친합니다. 심지어는 두 친구가 공부도 같이 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는 조금 옛날이다 보니 자율활동, 진로활동은 컨트롤 CV라고 해서 모든 전교생이 막 똑같이 들어가던 시절이라고 쌤이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두 친구는 그런 활동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수도권 4개 학교의 기계공학과를 동시에 지원했어요.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원래는 같은 반에서 두 친구가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학과의 원서를 두 개 그렇게 막 내는 게 좋은 전략은 아니지만 이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죠? 야, 쌤이 한 친구한테 얘는 했으니까 넌 내지 마.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근데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두 친구가 어느 정도 좀 나눠서 합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A 친구는 수시 전멸을 했어요. B 친구는 모두 다 붙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대학을 가봐야 됩니다. 선생님은 얘네들 둘을 파악하는 게 그 다음에 목적이었어요. 진짜 대학을 다 갔습니다. 가서 드러낸 얘기. 선생님도 웬만큼 두 친구 생김을 놓고 계속 봤어요. 너무 읽다 보니까 막 외우다시피. 그래도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결론을 받았습니다. 어떤 결론이었냐면 A친구는 근데 이게 왜 눈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A친구는 동아리 활동란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실험한 내용들이 한 5가지 사례가 나열이 돼 있었어요. 이 실험을 했다, 저 실험을 했다, 요 실험을 했다, 그렇게. 근데 B친구는 하나의 실험밖에 없었는데 그 실험에 대한 전후 사정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왜 이 실험을 했는지, 수업 시간에 뭐 때문에 이 실험을 했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가 나중에 뭘 배웠고 독서 활동까지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수상 실적도 둘이가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한 대회에서 비슷하게 상을 타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보기에 이런 큰 차이가 있었구나. 이게 얼핏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갈라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구나. 이런 기록의 차이가. 쌤 생각에는 이 친구도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아마도 기록하는 방식에서 이 친구는 자랑을 선택했고, 이 친구는 하나를 어떻게 잘 표현을 할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어떨 수 있는지를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과와 내 진로 희망이 맞는지, 그리고 이 학과의 특징은 뭔지를 관심 있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외식경영학과. 어렵죠. 요리를 하는 학과일까요? 경영을 하는 학과일까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비교를 할게요. A친구, B친구도 모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A친구는 음식 동아리 활동, 음스에서 조별로 음식 만들기 실습 활동을 주로 했는데, 이 음식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독거노인 댁에 방문을 해서 나눔 행사도 진행을 하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맛집을 탐방해서 이 맛집들은 어떤 요리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게 유명해졌는지도 분석을 하고, 또 뭐 보고서도 쓰고,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근데 일단 주된 활동은 조리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요리. 자,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경영 동아리 경스에서 경제, 창업, 마케팅 부분으로 조를 구성해서 각 조별로 이런 이론들을 연구하고 토론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별로 연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걸 세 가지 분야를 통합을 해서 어떤 부분에 경영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했어요. 두 동아리 다 내실 있게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A친구는 떨어졌어요. 조리학과, 외식경영학과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하면 A친구는 떨어졌고요. 성적이 더 높았는데, B친구는 성적이 낮았는데 붙었어요. 이게 학과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인데, A친구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나머지에도 다 음식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고, B친구는 경영에 초점을 뒀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건 외식경영학과는 조리가 아니에요. 경영에 초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레스토랑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경영을 해 나갈 것인가는 외식 경영학과고요. 레스토랑에서 어떤 메뉴를 어떻게 맛있게 만들까는 조리학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친구는 외식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뭔가 외식경영학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조리학과에 대한 활동을 위주로 3년 내내 활동을 해온 겁니다. B친구는 잘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얘도 A친구가 열심히 안 한 요 친구, A친구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이 친구는 결국 학과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으로 불합격이 돼버리고 성적도 높았지만, B친구는 학과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합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건축공학과에 가고 싶어요.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아리 활동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사례를 볼 텐데요. 자, 선생님 여기 잘못 썼어요. 건축학과 아니고 건축공학과. 여러분들 나중에 또 건축학과랑 건축공학과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차이는 있어요. 자, A친구는 건축 동아리 건축 디자인에서 건물에 대한 호기심이 커 건축 동아리에 가입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동아리 활동에 큰 흥미를 느끼고 각종 아름다운 건축물 조사하여 발표함.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얘가 건축 동아리 왜 했죠? 호기심이 커서? 왜 호기심이 크죠? 없죠. 건축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어떻게 성실하게 했죠? 없죠.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죠? 없죠. 자, 그러면 건축 활동에 동아리 활동에 큰 흥미를 느끼고 왜? 없죠. 각종 아름다운 건축물을 조사하여 발표함. 활동이 하나가 있는데, 각종 아름다운 건축물을 어떤 건축물? 왜 조사했을까요? 없죠. 어떻게 조사했을까요? 없죠.
그리고 나중에 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없죠. 자, 이런 활동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거냐면 건축 관련 동아리를 했지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수학 동아리 리미트. 동아리 활동 중 포물선, 현수선과 관련된 공부를 하다가 현수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수교 제작 원리를 알고자 현수선의 방정식부터 공부한 후 현수교의 제작 원리를 찾기 위해서 건축공학과 교수님을 찾아 인터뷰 후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수학 동아리죠. 건축공학 동아리는 아니죠, 사실. 직접적인. 물론 수학이 건축에 필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유연하게 넓게 생각하았던 게 건축이면 수학 동아리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친구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현수교라는 얘기를 듣고 현수선을 공부도 할 줄 알고 또 교수님을 찾아가서 인터뷰에서 그 제작 원리도 밝혀낼 줄 알고 그리고 이걸 친구들한테 소개도 하고 물론 이제 뒤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발전된 부분 쌤이 긴 안 해놨지만 뭐 이렇게 열심히 한 친구면 그런 것까지 충분히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왼쪽 친구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오른쪽 친구는 구체적이에요. 비록 왼쪽 친구는 전공 관련 동아리, 직접적인 전공 동아리지만 보여줄 게 역량이 하나도 없고 오른쪽 친구는 건축학과에 대해 가서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전공과 관련된 사례를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사례를 세 번째 이렇게 보여준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넓게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진로 희망과 전공학과와 맞지 않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동아리에서 어떻게 내 역량을 보여줄 것인가. 자, 제일 한 번씩 답답한 질문 친구들. 선생님, 저 독서 동아리인데요. 독서 동아리는, 인문계열만 진학을 해야 하나요? 독서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독서 활동 시간에 과학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수학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아니면 각종 또 건축과 관련된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안에서 많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 몇 번째 얘기하지만 조금만 더 넓게 유연하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 보면 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어서 선생님이 같이 보려고 이렇게 발췌를 또 해왔는데요. 선생님, 저 서울대학교 안 갈 건데요. 하지 말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서울대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가잖아요. 그죠? 미안해요. 자, 4개 중요한 과목, 진로에 맞는 과목에 더 노력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진로 진학 계획을 세워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차 다양한 경험과 계기로 여러분들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어떤 분야 진로를 결정하더라도 이때부터 중요하죠,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는 대학 생활을 넘어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교양의 밑거름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식이나 학문을 지나치게 편식하는 것은 지적 균형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요즘 원하는 인재상이 나오죠.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 자연과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문사회학자,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예술가까지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과학 쪽만 해왔다. 그러면 인문학도 관심을 좀 가지고요. 너무 나는 인문학만 해왔다. 그러면 이과 계열도 관심을 가져서 융합적인 이런 모습에서도 좋은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조금만 더 폭을 넓히고 융합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바라는 게 많죠. 제일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표준화 시킬까봐 선생님이 소개한 사례에서 그런 것보다는 나는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것들 중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서 난 꼭 이런 활동들을 해서 좀 이야기를 잘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또 열심히 하면 엄청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선생님이 동아리 1부 때는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느냐보다는 어떤 역량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또 학업 역량이든 전공적 합성이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에 맞는 활동을 하자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공에 대한 넓은 유연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자. 아까 그 추상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사례를 봤죠. 그리고 학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자. 이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직접적인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런 게 어떤 것일지를 한번 우리 고민을 해서 꼭 좋은 활동을 해보도록 하자입니다. 자, 나중에 계약하고 너무 답답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